제10장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혁 해밀턴과 위샤트의 순교 1525년에 스코틀랜드에 루터의 저서들이 유입되어 읽히게 되고 1527년에는 영어 성경이 소개되었다. 한때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 귀족 출신 해밀턴이 거리와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루터가 전한 복음 진리를 설교했다. 이 때문에 그는 1528년 24세의 나이에 화형을 당했다. 이때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학생이었던 존 녹스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1540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가 되었다. 해밀턴을 이어 등장한 스코틀랜드의 새 복음 신앙 설교자는 조지 위샤트였다. 녹스는 곧 위샤트를 만나고 그의 수행원이 되어 5주간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설교를 들었다. 위샤트는 결국 잡혀 1546년에 화형을 받았다. 당시 33세였던 그는 화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불이 나의 육체에 고통을 줄 것이나 결코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 녹스는 그의 새 복음 신앙과 신학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위샤트의 화형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고 위샤트를 정죄하고 화형에 처하게 한 세인트 앤드루스 대감독 비턴이 이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저들은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요새로 삼고 함께 모여 자신들을 방어했다. 존 녹스도 1547년에 저들에게 합류했다. 존 녹스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 모인 위샤트의 제자들은 녹스에게 그곳 설교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녹스는 이를 수락하고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에서 성경을 강해하며 강력한 설교자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 성이 프랑스군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존 녹스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붙잡혀 갤리선의 노를 젓는 노예들이 되었다. 그는 19개월 동안 갤리선의 노예로 고역하다 1549년에야 풀려났다.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녹스는 영국으로 돌아와 소년왕 에드워드 6세의 궁중 설교자가 되었다. 그러나 1553년 왕 에드워드 6세가 세상을 떠나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광신자의 메리가 왕위에 오르자 그는 유럽 대륙으로 피하여 갔고 제네바에서 칼뱅을 만났다. 1555년에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설교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계속된 박해 때문에 그는 조국에서 오래 머물 수 없었다. 1556년 그는 제네바에 있는 영국인 피난민 교회의 청빙을 받아 다시 제네바로 가게 되었다. 이때 제네바는 칼뱅이 그리던 하나님의 도시가 이루어진 절정의 시기였다. 그는 당시 제네바의 교회 생활을 보고 그곳이 지상에 있는 최고의 그리스도인 학교라고 극찬을 했다. 녹스는 제네바에서 3년 동안 칼뱅과 깊은 친교를 즐기며 그의 제자가 되었다. 3년 동안 그는 칼뱅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개혁 신앙과 신학에 흠뻑 젖어 1559년 5월 조국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왔다. 녹스의 개혁 조국에 돌아온 녹스는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의 개혁을 주도하는 개혁자가 되었다. 녹스가 떠나 있는 동안 스코틀랜드는 그곳 여왕 스튜어트 메리와 프랑스 왕좌를 계승하게 될 프랑스와 2세와의 결혼으로 프랑스와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많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계인 프랑스의 통치를 경계하고 크게 두려워했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민족주의와 종교적인 불만이 상호 연관되어 개혁을 위한 매우 좋은 환경이 이루어져 있었다. 이제 조국에 돌아온 녹스는 개혁의 지도자가 되어 개혁적인 설교를 하였고 영국으로부터 금전적, 군사적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혁이 위협을 받게 되고 국가의 독립이 프랑스 왕실과의 결혼 관계로 위기에 봉착했다.
스튜어트 메리가 프랑스에 있는 동안 그의 어머니 로렌 메리가 섭정이 되어 스코틀랜드에 개혁 설교를 금지했다. 이 때문에 시민전쟁이 일어났다. 프랑스 군대는 로마 가톨릭 편인 메리를 지지하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보낸 영국군은 개신교도를 도왔다. 그런데 1560년 섭정인 로렌의 메리가 별세함으로 프랑스 군대는 스코틀랜드를 떠나게 되었다. 드디어 스코틀랜드에 교회 개혁의 성공을 가져올 좋은 기회가 왔다. 1560년 8월 17일 스코틀랜드 의회는 녹스의 주도로 초안된 칼뱅주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교황의 감독 정치 체제가 아닌 장로회 정치 체제를 내용으로 한 제1교회 질서를 받아들였다. 이 교회 질서에는 칼뱅이 제네바 교회에 도입한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네 직분이 그대로 소개되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감독 체제를 폐지하고 각 교구에는 회중의 동의를 받은 목사, 장로들이 치리회를 구성하게 했다. 녹스와 그의 동료는 그들의 개혁 사역을 완수해야 했다.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는 새로 도입된 장로회 정치 체제를 따라 1560년 12월 첫 총회로 모이게 되었다. 이 총회는 1561년 정월에 신앙 고백과 제1교회 질서를 받아들였다. 교회 정치에는 아직 감독 체제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었다.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는 제네바 교회의 장로회 체제를 원리적으로 받아들였다. 나아가 스코틀랜드 교회는 성경적 권위를 갖지 않은 모든 교회 절기를 폐지했다. 주일이 유일한 성일이 되었다. 공예배를 통해 녹스는 공동 질서의 책이라는 것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녹스의 예전서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그가 제네바에 있는 영국인 피난교회를 봉사했을 때 사용하였던 것으로 칼뱅의 것을 본받은 것이었다. 녹스와 여왕 메리 스코틀랜드 여왕 스튜어트 메리는 6살 때 프랑스 궁전에서 양육을 받고 그곳 왕 프랑스와 2세와 결혼하였다. 1560년 12월 그의 남편이 죽음으로 1561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통치하게 되었다. 그동안은 그의 어머니가 그의 섭정으로 있었다. 이때는 이미 스코틀랜드에 교회의 개혁이 자리를 잡은 때였다. 미모를 가진 19세의 젊은 과부 여왕 스튜어트 메리는 일반 국민의 큰 동정을 얻고 개혁자 녹스의 지지자들인 귀족 세계에 분열을 가져왔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광신자인 여왕은 국내 예배 처소에서 미사를 집행하게 했다. 여왕은 곧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한 그의 사촌 단리와 재혼하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좌를 넘보고 있었다. 1567년에 녹스는 에든버러의 세인트 자일스 교회 강단에 서서 조정에서 미사를 부활시킨 일과 조정의 흐려진 덕에 관해 여왕을 두려움 없이 실책하였다. 이뿐 아니라 그는 여왕을 빈번히 아련하고 이에 대해 담대하게 진언함으로 서로 충돌을 가져왔다. 여왕의 재혼자인 단리가 많은 의혹을 남기고 갑자기 죽었다. 큰 매력을 가진 미인 여왕은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행위에서 지혜롭지 못한 처신을 했다. 단리가 죽은 후 그녀는 서둘러 단리를 살해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보스월의 백작과 세 번째 결혼을 했다. 이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 지지자들까지도 여왕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다. 결국 여왕 스튜어트 메리는 음모, 살인 등의 혐의를 입고 스코틀랜드 귀족에 의해 퇴위를 강요당하게 되고 1568년에 영국으로 쫓겨났다. 그 후 그녀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살해하려 한 음모죄로 1587년에 사형을 당했다. 이제 스코틀랜드에는 교회 개혁의 길이 넓게 열렸다. 그녀가 강제 퇴위당한 후 그의 어린 아들 제임스 6세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인이 아니었다. 그의 즉위 때 녹스가 설교했다. 이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가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은 후 영국의 왕위를 물려받아 영국의 왕 제임스 1세가 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계위할 자녀가 없었다. 제임스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이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스튜어트 메리가 헨리 7세 후예였으므로 왕위 계승권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녹스는 그가 가장 원하던 두 가지, 장로교회의 승리와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볼 때까지 봉사하다가 1572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을 위해 사용된 하나님의 큰 사역자였다. 그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았다. 그를 통한 칼뱅주의 개혁운동은 스코틀랜드뿐 아니라 영국에도 큰 영향을 미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고 신대륙 미주와 온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쳐 개혁 신앙을 쫓는 장로교회들이 서게 되었다. 녹스는 1572년 11월 24일 주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성실하고 열정적인 생애를 마쳤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의 무덤의 비문에는 여기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분이 잠들어 있다 라고 새겨져 있다. 멜빌 제네바에서 배사의 동역자로 5년간 봉사했던 앤드류 멜빌이 녹스가 죽은 후 2년 되던 해인 1574년에 스코틀랜드에 돌아왔다. 그가 녹스를 계승하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더욱 공고하게 세우는 데 봉사했다. 그는 바로 1575년에 제2교회 질서를 작성하여 교회에 도입함으로 감독 체제의 잔재를 완전히 정리하고 완전한 장로회 정치 체제를 확립하였다. 결과 스코틀랜드 교회는 전적으로 제네바의 칼뱅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개혁교회가 되었다. 다음 강은 제11장 영국의 교회 개혁 편으로 이어집니다.